안녕하세요. 이거 이상하다. 이거 이상하다. 반갑습니다. 하이. 반갑습니다. 저는 에퀴에서 활동하는 이름은 유심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지금 영어 통역사로 일을 하고 있는데 전문 통역사로 일한 건 4년 정도 됐습니다. 4년 됐고, 근데 사실 통역은 제가 회사 생활을 하고 사회생활하면서 늘상 해왔어요. 30년 이상을 외국 기업에서 근무하면서 여러 가지 사람들 상담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내가 하기도 하지만 통역도 했으니까 그런 직접적인 통역사는 아니지만 통역 업무는 오래 했지요. 제가 2017년 6월에 퇴직을 하고 잠시 쉬다가 외국에 보면 스마트캣이라는 번역 사이트가 있어요. 가끔 이제 공부도 할 겸해서 번역을 하다가 우연하게 에퀴라는 앱을 알게 됐고, 거기 등록했다가 이제 하기 시작한 게 처음 소싱페어 모집할 때 이제 했었고요. 에퀴하고 이제 무역협회하고, 그리고 간혹 가다가 이제 개별적으로 이제 누구의 소개로 어떤 특별한 개인적인 미팅이 있다, 회의 있다 할 때 참석해달라는 부탁을 받는 경우. 동터뷰. 좋은 점으로는 과거에 비해서 이제 일단 출퇴근 시간이 좀 절약되니까 그분이 좀 낫죠. 그리고 이제 멀리 이동해야 될 때는 새벽같이 가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이 상담 시간에만 가니까 좀 그런 부분이 편하긴 한데, 나쁜 면으로는 일단 통역을 하는데도 보면 이제 약간의 스킨십이 필요하거든요. 좀 비언어적인 교감도 있어요. 가끔 이렇게 얘기하면서 눈짓으로라도 그 사람의 의도를 파악하는 게 있는데 그런 부분이 없는 거는 좀 아쉽죠. 근데 전체적으로 많은 분들이 잘 접근한다고 생각해요. 제품을 소개할 때 여러 가지 자료를 내 컴퓨터를 켜놓고 하다 보니까 준비만 좀 잘 되면은 업체에서 하지만은 통역사 입장에서도 하다 보면 모르는 게 나왔을 때, 저 같은 경우 듀얼 모니터 쓰거든요. 그래서 미리 업체 사이트를 다 띄워놔요. 그리고 받은 자료 있으면 더 띄워놓고 필요하면 내가 보기도 하고, 또 혹은 새로운 언어라든가 용어라든가 구글링해서 검색해서 또 설명을 할 때 채팅창 같은 거로 살짝 이제 업체분한테 보내주기도 하고, 내 통역하는 사람이 보면 훨씬 이해가 쉬우니까 그런 면에서 훨씬 통역이 좀 쉽죠. 동터뷰. 그러니까 이제 건수로 얘기를 하면 우리 수출 상담에는 하루에도 몇 건이 되니까 한 달 평균 제가 한 6, 70건 했던 게 최고였던 것 같아요. 이 우리 수출 상담에만은 날짜 수로 쳤을 때는 15일에서 17일 정도까지 했던 적도 있어요. 비수기 때는 전혀 없었던 적도 있죠. 특히 이제 1월, 2월 같은 경우에는 과거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요즘은 그래도 일찍 시작했지만은 2월에는 설이 있으면은 회사들도 많이 안 하기도 하고, 외국 기업들도 새로 신년 프로젝트 잡고 일정 잡고 하는 이런 때니까 적고, 그다음 여름에 휴가 기간 8월, 7월 이때쯤 좀 적기도 하고. 제일 많이 했던 게, 여기엔 약간의 번역도 좀 포함이 되지만은 한 400 정도 들어왔던 게 제일 많더라고요, 한 달에. 제일 적었던 금액은 0원도 있고 17만 원도 있었고. 그래서 작년 한 해를 제가 집계했던 걸 봤더니 세후로 한 2,700 정도 되더라고요. 워라벨이 있죠. 워라벨이 있는데 사람마다 그 워라벨의 기준점을 어디에 둘 거냐, 워크에 많이 둘 거냐, 라이프에 많이 둘 거냐, 밸런스가 다르니까 그 워라벨 기준을 내가 정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여행하고 싶은데 여행할 수 있고, 내가 또 더 많은 일을 하겠다면 일을 할 수 있는 거고. 통터뷰. 어떤 통역사가 많이 수주를 하느냐, 소위 말해서 프로젝트를 많이 확보하느냐가 많은 데가 좋겠죠, 그죠? 아무래도 뭐 거기에 추가적으로 아마 자금류가 좋으면 훨씬 더 좋을 테고, 또 그다음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해가지고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쉽게 연락되면 그건 뭐 부차적으로 더 좋을 테고. 근데 대부분 커뮤니케이션은 큰 문제가 없는데, 아무래도 이제 많이 확보하시는 게 통역 회사에서도 마찬가지고,
그쪽에서 항상 영업을 잘 하시는 게 중요하잖아요. 통역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통역사가 먼저 이제 고객을 만난다. 바이어든 셀러든 어떤 상담을 요청하는 고객을 만난다 그럴 때 일단 인상이 좋아야겠죠, 서로가. 근데 고객은 내가 바꿀 수 없는 거니까 내가 인상이 좋아야겠죠. 예를 들어 시간 같은 것도 철저히 지켜야 되고 복장도 좀 깔끔하게 하고 가야 되고 사전에 그 통역을 잘하기 위해서 자료를 본다든가 준비를 한다는 느낌도 줄 정도로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언어 능력을 얘기할 때 우리가 간과하는 부분이 뭐냐면 다 한국말 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한국말을 한다고 다 한국말 통역을 못해요. 친구 말을 듣고도 전달을 할 때는 말이 달라버리는 경우 있잖아요.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그러니까 상대방이 말하는 것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걸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지 영어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한국말을 이해하고 정확히 그 의도대로 하는 거고 영어를 듣고 무엇을 원하는가를 캐치하고 가야 되는데 이걸 짧은 시간에 이해해야 되니까 경험도 좀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그리고 이제 간혹 통역하다 보면 제일 힘든 분이 통역을 한다는 거를 잊어버리고 한 2, 3분을 얘기를 해버려요. 아무리 키워드를 노트를 해도 2, 3분 한 걸 다 기억을 못 하거든요. 사실 그래서 적당히 자르면서 통역해주면 좋은데 이제 통역사가 자기가 진짜 버거우면 잠깐만 기다려달라고 자르고 해서라도 정확하게 해야지 2, 3분짜리를 했는데 잊어버리고 나니까 딱 10초 얘기를 해버리면은 상대방 저 사람 2분 얘기는 3분 얘기는 이게 왜 이렇게 짧지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때로는 이제 장황한 말을 핵심만 찌를 수도 있지만 그런 상황에 따라서 정확히 이해하고 이해 못할 때는 솔직하게 잠깐 기다려달라 통역할 시간 달라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물어볼 거예요. 저는 지금 말이 그대로 하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너무 좀 들으면 기분 나쁠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말을 전달하면 될까요? 물어본다든가 그 있는 그대로 이 사람 입장을 전달해 주는 게 이 사람의 의도에 따라서 협상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강하게 나왔는데 이쪽에서는 한마디로 매를 들었는데 제가 그게 아니고요. 단글을 줘버리면은 협상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상대방의 의도를 미리 파악하든가 내가 모를 경우에는 한번 물어봐서 이렇게 말하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말해 드릴까요? 라고 물어보는 게 좀 낫죠. 두 가지일 거예요. 전문 통역사로 갈 것이냐 아니면 통역을 통하면서 어떤 내가 원하는 분야를 찾고 그 분야에서 어떤 새로운 잡이라든가 이걸 찾을 것이냐 이건데 결국 어느 쪽으로 가든 간에 모든 분야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항상 공부한다. 그래서 통역을 할 때 의료기기를 하든 화장품을 하든 식품을 하든 기계를 하든 뭐 인프라를 하든 새로 공부하는 걸 이제 즐기는 마음으로 자기한테 맞는 걸 찾는 거죠. 그래서 전문 통역사가 될 때는 그 분야에 맞는 통역사가 되는 길을 가는 거고 그렇지 않을 때는 그 분야가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분야라면 거기에서 내가 어떤 사업의 기회든 잡 오퍼튜니티를 찾는 그런 걸 찾는 게 좋지 않을까. 이것도 사업이거든요. 프리랜서도 사업이다 보니까 어떤 고객 관리라든가 네트워크 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자기 관리가 철저할 필요가 있다. 시간 준수하고 자기의 어떤 인상이라든가 옛날 상담했던 내용을 최대한 간단하게 메모해서 다음 같은 업체가 전화 왔을 때 누구세요라고 하지 않고 그분이 누군지는 최소한 알고 지난번 상담 내용 정도는 이해할 정도의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인터뷰가 너무 지나치게 제가 말씀을 드려가지고 새로 시작하는 분들이 어렵네 해서 포기하지 않기 바라고 대신 그 하겠다 하는 분들은 내가 노력하기에 따라서 이런 정도까지 갈 수 있고 수준은 진짜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서 자기가 노력하기에 따라서 충분히 내가 위로 올라갈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선까지만 갈 수도 있고 결국 자기가 결정하는 거죠. 파이팅 한번 해볼까요? 자, 에키 파이팅! 궁금한 게 통역사님도 혹시 그런 경험 있었어요? 옛날에 어떤 통역사님이 말씀하시길 화상 상담에 집에서 하게 되면 위에만 갇혀 있고 아래는 반바지 입고 이렇게 통역을 하신다고. 반바지까지는 아닌데 편한 바지 입죠. 위에만 와이셔츠 위에는 하고 밑에는 추리닝 입는다든가. 걸친 적은 아직 없어지고. 저는 이제 항상 일어설 때는 이제 이렇게 돌아서 카메라 앵글을 피해서 일어서니까. 통터뷰. 너무 완벽해요.